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2시 오늘도 37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이 2부에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문자도 받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죠. 보내주시면 저희가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 그리고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희가 신호를 받게 되면 그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의 매수 포착 타이밍인지 직접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오늘 굉장히 코스피 상황이 좋습니다. 얼마큼 변화가 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시작합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2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320포인트 위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2300포인트 안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도 16포인트 이상 상승합니다.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전략 구강입니다. 2305포인트부터 232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10시 이후에 급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수급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2,5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투시는 반대로 팝니다. 3,105억 원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 개인은 파는데 개인의 매도가 2,800억 원이 넘고요. 외국인도 600억 원 정도를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4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0.3% 정도 상승하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일중 흐름들 같이 만나보도록 할까요? 전략 구강입니다. 여전히 644포인트부터 645포인트. 위아래 좀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잘 보시면 위아래로 1.2포인트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쪽이긴 한데 큰 변동은 없이 종목별 개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개인이 여전히 사고요. 기관이 팝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강하진 않고요. 기관도 매도세가 강하진 않습니다. 273억 원 기관은 팔고 기관의 전주체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은 반대로 187억 원, 190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 오르고 있고요. 1121원 80전, 3원 20전 정도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4대강 보건 테마주들 연일 계속해서 이슈입니다. 넷마블 게임즈, 현대중공업, 부산주공, 기아차까지 올라와 있는데 4대강 보건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4대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건에 대한 혹은 4대강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벌여라 감사원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성이 나오고 있고 추론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팩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는 문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필요하다면 전면 재설치 그리고 볼을 없애는 방향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 이화공영, 자연과환경, 특수건설, 코리아SE 등등이 오늘 급등을 하다가 현재는 윗골이 달고 떨어집니다. 지금 한때 상승, 장중 5점까지는 상승하다가 오후에는 이렇게 지금 윗골이 달고 오히려 하락 쪽으로 빠지고 있다. 테마에 지금 소멸이 지금 다가왔다는 점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종목들인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넷마블 게임즈, 게임주의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지금 코스피의 등극, 시총에 지금 올라왔죠. 20위권 안에 있었는데 지금 빠졌고요. 20위권 밖으로. 현재는 오랜만에 또 상승을 합니다. 14만 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 그리고 4일 만에 기술적 반등 국면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인 게 외국인들의 변심이 일어났다 다시 샀다 하는 부분 그리고 기관도 갈팡질팡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넷마블 게임즈 상장 초반입니다. 좀 투자하실 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국제유가가 전일 상승을 했고요. 오펙의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일머니로 인해서 좀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 개선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 넘게 상승했었고요. 장 초반에 현재도 3.5%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견조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다음 부산주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주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2,440원인데 토지자산 재평가 결정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기아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통상임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들. 노사 간에 갈등이 좀 있었죠.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호재성 기사에 지금 스팅어가 새로 나왔는데 사전 예약이 지금 2,000대가 넘고 있고요. 올해 8,000대 정도를 팔 것이다.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4.9초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최초의 스포츠형 세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계 세단과 견주어서도 손색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전 계약이 굉장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요. 기아차에 대한 소식까지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면세점, 카지노주, 철강주, 삼성전기, SD생명공학, 신라젠입니다. 면세점, 카지노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면세점 카시노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한한령이 금한령이 지금 좀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한중간의 냉기가 좀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신정부 이후에 이런 기류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광지에 다시금 중국인 요커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식들 접하셨을 텐데요. 이로 인해서 또 여름 관광 특수가 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점이나 카지노주들, 롯데쇼핑, 호텔신라, 두산 등등이 지금 상승을 하는데 오늘 상승해서 하락전환한 종목들이 많고 그동안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코텍, 토비스, GKA까지 모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철강주들 오늘도 잘 달립니다.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까지 모두 잘 달리는데 일단은 중국 쪽에 호재성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철강 가격 기대감이 좀 원판 가격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연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오늘 8만원 다시 넘어섰네요. 2.39%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52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D생명공학 얘기입니다.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잘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9% 넘는 급등이고요. 장중에는 15,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중국 매출 본격화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틀째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라젠이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가남 대상 팩400 중국 임상 개시를 위한 CDE가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로 오늘도 좋은 흐름들 가져가면서 현재도 11,0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2시 45분 7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관전 종목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돌아왔습니다. 아래 하단에 지금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보이실 겁니다. 이곳으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식 탐탐의 주보람 팀장부터 저희가 종목 이야기 빠르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우선 코오롱 생명과학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우선 저번 주에 추천을 드려서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모멘텀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올랐다고 해서 매수를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르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우선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신라젠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의 미국 법인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티슈진이라고 하는 미국 법인이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 내에 혹은 한 3분기 정도 내에 심사 청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사 청구를 이제 진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하반기에는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9월까지는 심사 청구가 완료가 되면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인보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시를 위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여기에 대한 치료제인데 국내에 500만 명 정도 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투약을 받아야 됩니다만, 코오롱 생명과학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투약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출시가 거의 가시화가 되는 만큼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넥신입니다. 지금 제넥신 역시도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반등이 좀 기술적인 되돌림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좋다 보니까 오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제넥신 자체적으로는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하방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조금은 관망의 자세로 지금 제넥신을 보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케미칼입니다.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케미칼의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이유는 1분기 실적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2분기에서도 역시 좋은 흐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수출주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수출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화학 쪽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화학 공업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학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시총이 상위에 들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에 속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상향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컨센서스도 같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중국 캐파들 어떤 화학 이쪽 캐파들이 모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타이트해진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거의 다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상황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케미칼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들 보유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역시 수출주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화학 지금 사업부가 좀 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유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화 모습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실적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번 분기부터는 좀 이슈가 있는 게 SK 인천 석화가 정유 실적이 SK 에너지로 잡히고, 화학 실적 같은 경우에 SK 종합화학 실적으로 구분돼서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부터는 조금 더 실적이 좀 더 세분화가 돼서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사 실적이 조금은 감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SK 에너지가 견조한 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분기도 이렇게 나쁘지는 실적이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분기 평균 유가가 한 51불 정도 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판가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매출 외형이 상당히 좀 더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에는 좀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았는데 2분기에는 정제 마진과 더불어서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의 외형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더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견조하게 나아질 것이다. 시장 상황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큰 흐름에 문제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좋은 반면에 셀트리온은 조금 보합권에서 머물러주는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관련된 상장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자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금 상장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9월 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밀 감리가 상당히 강도가 있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 어떤 분식회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전혀 없었고, 고작해야 이행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니다. 이행 보증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대방 계약과의 어떤 개연성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고로 쌓아둬도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인 공제회라든지 혹은 회계사회에서도 큰 문제를 걸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증권위가 나왔습니다만 증권위에서도 큰 태클을 걸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9월에 상장에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고자산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이 줄지가 않는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가 불거지고 있어서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유통사들도 지금 헬스케어와 계약을 할 때는 9개월 이상분을 보유하겠다는 의무조항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되더라도 오히려 판매가 더 크게 증가를 한다면 재고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이슈는 큰 문제는 아니다. 주가가 눌릴 때마다 오히려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화학 그리고 바이오주들로 1번부터 5번까지 종목들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치균 대리의 5종목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김치균 대리님 가볼까요? 예, 대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대연은 여성 의류 업체로 주요 브랜드는 블루페페, CC클럽, 모조 에스핀, 듀엘 등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액 2,8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160억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시총은 전일 기준으로 1,400억 정도 됩니다. 대연이 가지고 있는 순현금성 자산과 투자 부동산의 가치가 약 1,000억 원 정도라서 현재 시총의 70% 가까이 됩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수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실적도 고만고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향후 경쟁 전망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긍정적인 예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류 소비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중국 내에서 매장 수가 좀 증가할 걸로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조 에스핀 매장이 5월 말 신규 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10개 정도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듀엘도 6월 초에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안에 매장 수를 5개에서 6개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총의 70% 정도에 이르는 순정금성 자산과 투자 부동산 가치를 가진 기업이라는 매력과 더불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논리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주력 사업이 LNG 본행제입니다. LNG 본행제는 LNG 운반선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액체 상태의 LNG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극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LNG 본행제입니다. LNG 본행제 국내시장은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의 작년 매출은 한 2,5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270억 정도 됩니다. 전일 기준 시총은 2,860억 정도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주로 납품을 하는데 이 두 회사가 LNG 운반선을 수주하게 된다면 1년에서 1년 6개월 뒤에 한국카본으로의 발주가 이어집니다. 올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한국카본에서 LNG 관련 매출 비중은 68% 정도라서 LNG 선박 발주 시황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2,100억 정도이고 올해 1분기 신규 수주가 154억 정도라서 되게 좀 적게 신규 수주가 일어났지만은 향후의 전방 산업인 조선업의 LNG 선박 발주가 늘어날 거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LNG 선박 발주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부터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미국 LNG 수출 가능성과 아시아 지역의 LNG 소비량 증가가 주된 이유입니다. LNG 선박은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발주가 일어나게 되면은 국내 조선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의 LNG 수주 손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국카본을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페타6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PCB를 제조하는 회사로 주력 제품은 MLB라고 부르는 고다층 PCB입니다. 주로 네트워크 장비, 서브용 장비에 사용이 됩니다. 작년 매출은 5,50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였습니다. 그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였고요.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데이터 센터 건립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동사가 만드는 MLB 수요도 증가하여 향후 회사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구글, 페이스북 관련 업체로 그 MLB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5,100억대 저항을 받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인데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사항이니까 매수 관점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는 플라스틱 사출 기술로 휴대폰 케이스 등을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작년 매출은 6,10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350억 정도였습니다. 그 전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은 2,000억 정도였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현금과 투자 부동산의 가치가 시가총액의 70% 정도에 이르는 저평가 매력을 갖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 정도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9% 정도 증가하는 등 양호한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모바일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 정도 크지만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사업 영역 확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생활가전 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자동차 부품사를 인수해서 자동차 커넥터와 램프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의 기존 사업 분야인 모바일 분야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예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대덕 GDS입니다. 대덕 GDS는 이스페타시스처럼 PCB를 만든 회사인데 카메라 모듈 연성 회로 기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의 약 절반가량 되고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듀얼 카메라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RF PCB 면적 증가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대덕 GDS의 실적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덕 GDS가 와이솔의 제3차 배정 이산 증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6.8%의 와이솔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GDS의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매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덕 GDS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들어온 것들 또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344번님께서 코오롱 생명과학 16만원에 지금 비중 10%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이랑 현재 가격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 16만 원대라고 하시면 아마 작년 말에 좀 사셨을 것 같아요. 고생 심해졌는데. 네, 사실 그동안 주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선 좀 기다리신 만큼 손절을 좀 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라는 의견을 좀 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티슈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티슈진 같은 경우에 미국 지금 자회사인데 R&D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상장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분가치 평가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 16만 원 넘어서는 이익 실현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인보사에 지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제 또 지금 하반기부터는 출시가 할 수 있을 것으로 3분기에는 아마 생산을 해서 지금 4분기부터는 좀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내에 상당히 환자가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좀 실적을 잡히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좀 더 힘드시겠지만 아직은 좀 더 마이너스로 보여서 힘드시겠지만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코멘트 들려주시면서 조금 더 홀딩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전망을 주셨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5886번님께서 삼성전자 지금 매수가가 190만 원이고 비중이 높습니다. 40%. 수익 꽤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목표가 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도 양호하고 또 외국인이 만약에 국내 지수의 상승에 베팅하게 된다면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담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건 매도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기에도 이런 것 같고 좀 더 보유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 가격은 어떤 보태서 300만 원도 제시하는 보태도 있던데 우선은 240만 원 정도 보시고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300만 원 이야기들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볼 때 한 240만 원 정도에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까지 이렇게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자, 바로 5종목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람 팀장의 종목 이야기 해볼까요? 네, 유한양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한양행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주가가 차트상으로 조금 내려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가격대가 조금 어떤 제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대에 관련해서 조금 소화 물량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내려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당분간은 하방으로 좀 더 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이나 다음에 말씀드린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이기 때문에 매달마다 판매액을 좀 공시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달 처방액이 나왔는데 조금 이제 성장한 수치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YOY로 한 4% 정도 성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뭐 코프로모션 품목을 좀 더 제외를 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까지 성장을 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4월 같은 경우에 처방액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합산 처방액을 보면 YOY로 한 6% 정도 성장을 했고요. MSYOY로는 한 0.1%포인트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 품목에 좀 더 집중해서 보자.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좀 더 좋았다면 2분기부터는 좀 더 수출 관련된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나와준다면 2분기 실적 역시도 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선에 좀 부딪히면서 내려와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126,500원을 넘지 못하고 주가가 좀 더 내려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18,500원이 약간의 저항선, 박스권 상단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는 구간인데 여기를 좀 더 뚫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방액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성장하는 흐름을 유한양행처럼 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같은 경우에 상위 제약사에 속하는 지금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는 좀 실적이 좀 부진한 반면에 유한양행이나 종근당은 상당히 좀 잘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처방액 같은 경우에는 YOY로 한 6% 정도 성장을 했고요. MSYO는 좀 플랫한 흐름, 그냥 거의 전년 동기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유한양행보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다른 제약사들보다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역시 좀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조금은 좋지 못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R&D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 통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담의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크진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R&D와 관련해서 비용들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종근당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충분히 비용 통제 잘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12만원 이상에서 좀 수익 실현해서 남은 잔량을 홀딩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점에서 잘 잡은 물량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받더라도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 지금 사실상 주가가 좀 안정화 추세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대가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대이고요. 가장 안정적인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보다 조금 하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주담이 기존부터 IR을 진행을 해오면서 컨센서스가 너무 좀 과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컨센서스를 그렇게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그렇게 큰 하락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학단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 부합권의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주었다면 3분기부터는 생명과학 부분에서 로열티 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부터는 생명과학 사업부가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인데 특히 여기서 지금 로열티 수치가 된다면 지금 2분기까지는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분기부터는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SK케미칼의 전체적인 실적이 상당히 드라이브가 걸리는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더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분기까지는 천천히 좀 주가 흐름을 관망을 하면서 천천히 매집을 해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MDS테크입니다. 지금 MD스테크 사실 장 초반에 볼 때는
지금 저항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올라줄 것을 예상했는데 그에 따라서 좀 매수의 의견을 좀 들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올라와서 한 2%대 상승 좀 보여주고 있고요. 2%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 지금부터 좀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원이고 손절 라인 한 18,000원대까지 상당히 좀 낮게 잡아드렸는데 그 18,000원 가격대는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저항선의 지지선의 역할을 상당히 좀 잘해줄 것을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더 그 이상에서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좀 넓은 밴드 구간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보다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한 10% 내외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3만원이라고 하는 그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SNC입니다. 동구 SNC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밸류에이션 상의 투자 포인트보다는 우선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대통령 당선 시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부터는 공장들의 그 발전소들의 지금 가동이 멈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불어서 어떤 대통령의 공약을 본다면 해상풍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상풍력에서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동국 SNC라든지 유니슨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눌릴 수 있는 구간을 접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상승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유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관망과 보유를 홀딩을 지금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고 하는데 매수포착 타이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박남일 부장님 연결되어 있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남일입니다.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 OLED 패널을 화면 늘어난 OLED 패널 미국의 LA 컨벤션트에서 개막을 하는데요. 네네. 전시회에 세계 최초로 늘어나서 거기에 소재 공급을 같이 한 회사 신화인터텍을 좀 소개시키려고 좀 들어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좀 잡아보게 되면 효성그룹의 시너지를 좀 극대화시키고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인공지능 빅스비 탑재로 인해서 발열 차단 필름과 전자 차단 필름 수요도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용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부품이 가시화되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파 차단 필름 2매 복합 필름이 중국 OLED 패널 오퍼사에 이번 달부터 해서 200만 개가 좀 납품 시작이 됐답니다. 따라서 이 동종목이 상당히 OLED 패널 종목 중에서 소재 중에서 가장 싸다고 저희 판단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OLED 패널 적용한 듀얼 커브드 필름인데 요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화면 늘어나는 OLED 패널 이게 이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같이 들어갔답니다. 따라서 지금 동사는 지금 수혜주로 찾기에 지금 혈안되어 있는데 이 동종목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고 애플에서 올해 9월에 출시될 아이폰 8용에 연간 7천만 대 규모의 OLED 패널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OLED 패널 뒷면에 반드시 붙어야 사용되는 복합 필름이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납품사입니다. 따라서 최근 3매 복합 필름 신규 제품이 개발됐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도 지금 공개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사는 이 동종목에서 좀 보시고요.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7일 전에 최근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9% 조정을 받았는데요. 한 5일 영업일수로 5일 동안 하락 일색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량을 누군가 다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요 5일간의 하락 일색이 나타날 때 양봉이 4개, 음봉이 1개 출현해서 상승 시그널, 보조지표도 오늘 RSI 상승 시그널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파시는 분들은 다 손절매 단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수를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고요. OLED 소재 중에서 지금 덕산 네오룩스와 이눅스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싸다는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종가 공략주를 소개시켜드리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3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기타 법인에서 지금 오늘 20만 주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일 부장의 매수포착 종목 신화인터텍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이었고요. 김치균 대리의 5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가볼까요? 예, PNT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예, PNT는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 및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매출은 한 1,000억 정도 했고 영업이익은 한 75억 정도였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900억인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를 제조하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전기차 산업 전망은 좀 아시다시피 매우 밝은 편이고요. 미국, 유럽, 또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는 인도 정부가 2032년까지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로 변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여 경유차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이슈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PNT는 소외된 상황입니다. 전일 PNT가 100억 규모의 BW 발행 공시를 냈는데 휴면 이자율과 만기 보장 이자율이 모두 0%입니다. 그러니까 3년 뒤에 원금만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발행한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이제 없는 셈입니다. 반면 시총은 9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100억 규모의 BW를 발행했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좀 다소 부담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속한 산업의 장기 성장성이 좋으므로 주가 하락 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와이솔입니다. 와이솔은 통신 부품인 SAW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 매출은 4,40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430억 정도였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400억 정도 됩니다. 그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공시를 냈고 위증으로 조달한 자본으로 증가하고 있는 SAW 필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와이솔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지급이 등 근거리 통신 모듈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삼성전자 TV향 통신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출시되는 가전제품에 통신 모듈을 탑재하여서 그 인공지능 비서인 빅스비와 연동할 계획이고 2020년까지 자사의 모든 가전제품에 와이파이, 지급이 등 근거리 통신 모듈을 통해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 스마트홈, IoT 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관련 통신 모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와이솔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와이솔은 프랑스의 지급 폭스와 SK텔레콤 쪽으로 LPWA라고 불리는 저전력 광역 통신 모듈을 공급 중입니다. 프랑스식 복수사는 사물인터넷이 아니고 소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이런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회사인데 전 세계 30개국의 LPWA 기반 IoT 망을 구축한 회사입니다. 이쪽으로도 와이솔의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IT 부품 시장은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이슈로 이동통신과의 연결성이 중요해지고 RF 모듈 필터의 수요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와이솔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은 주력 산업으로 냉면 특수강 사업을 두고 있으며 국내 점유율이 75% 정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자회사로 동국 SNC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한 7,50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였습니다. 전일 기준 시가총액은 현재 2,6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영업이익은 48%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름 및 탄소광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이 동사의 제품인 냉면 판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서 마진 확대가 지속되었습니다. 냉면 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3.2%에서 2017년 1분기 8.5% 정도로 꾸준히 개선 중인 상황입니다. 과거 산업 구조조 등에서 살아남은 뒤에 영업이익률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우량한 회사입니다. 또 자회사인 동국 SNC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정도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3% 정도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고 최근 불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심으로 인해서 작년 11월 급락했던 주가가 회복하면서 모회사인 동국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은 시가총액이 4,200억 정도 되는 동국 SNC의 지분을 5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동국산업의 현재 시총은 2,600억 정도라서 견조한 동국산업의 본업까지 고려하면은 여전히 저평가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태용입니다. 태용은 풍력 발전, 플랜트 사업, 그다음 조선업 등에 사용되는 핵심 단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 매출은 3,20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였습니다. 현재 시총은 5,600억 정도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각 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풍력이 58% 정도라서 풍력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단조 산업은 그동안 극심한 부진을 겪었고요. 국내 주요 경쟁사들이 철수 또는 파산하였는데 태용은 이 과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작년 11월 제강 설비를 가동하면서 원재료까지 스스로 조달하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3.66%에서 5.3% 정도로 증가하는 마진율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강 설비 가동에 따른 재가열비라든가 운반비 같은 원가 절감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바입니다. 동사의 전기로는 연산 70만 톤 정도의 제강 설비인데 태용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는 32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생산되는 철강인 곳을 외부에 판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로 판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분기처럼 원재료 자체의 조달로만 사용해도 동사의 1분기 마진율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 기업입니다. 유진 기업은 리미콘 회사로 동양과의 합병 이후에 전국적인 리미콘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일 주가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 시세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최근 4주간 외국인은 65만 주 정도 순 매수를 했고 기관은 37만 주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들은 약 100만 주 정도 순 매수를 했고요. 수급도 양호하고 주가도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좋게 보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진 기업까지 이렇게 김치균 대리의 5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주보람 팀장님의 5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세아베스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상 시총이 좀 무겁기 때문에 1, 2% 좀 오른다면 그래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 주가 흐름을 본다면 지금 사실상 조금 세아베스틸에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들이 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를 기대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번 주에 NDR이 있었고 NDR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아베스틸의 주가가 좀 사실 많이 내려왔었던 이유는 현대제철에서 지금 세아베스틸이 생산을 하고 있는 강판을 같이 좀 상업화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가 출연을 하면서 세아베스틸에 대한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대제철에서 상업화를 한 2분기 내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아베스틸에서는 그건 좀 어려울 거고 한 3분기 내에는 현대제철이 좀 경쟁사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현대제철이 3분기부터 경쟁사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3분기, 4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매출이 이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제철의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주가가 놀릴 때마다 매수를 해서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일본 쪽에 NSK 베어링 쪽 이쪽에 지금 전품목에 대해서 품질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수세 그 매출이 좀 더 외형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세아베스틸 전망치를 좀 내놨는데 30만 톤 정도, 올해 30만 톤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시황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 시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내용보다도 우선 시황에 따라서 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G화학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소재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7.4% 증가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게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2분기에는 지금 1분기보다는 조금 못한 실적을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태양광 부분에서 좀 아쉬운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오래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높아진 판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NCC 업체들이 좀 출연을 하면서 판가가 좀 올라갈 것으로 2분기엔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매출 외형이 좀 성장을 하겠습니다만 영업이익에서는 조금은 마진이 하락을 하겠습니다만 QOQ로는 하락을 하겠습니다만 YOY로는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에 따라서 매출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은 서부 T&D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부산주공 같은 경우에 자산 재평가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서부 T&D 역시도 자산 재평가 이슈가 한 번 더 불거진다면 물론 이번에 한번 작년에 그 자산 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가 모멘텀을 받았습니다만 올해의 어떤 호텔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준공이 될 것으로 9월 달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정동 부지에 관련해서 지금 김포공항 관련해서 고도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다면 서부 T&D가 가지고 있는 신정동 부지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다시 한번 제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신정동 부지 같은 경우에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서울 내에 사실상 거의 하나밖에 없는 물류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쿠팡이라든지 혹은 뭐 티켓몬스터와 같은 부분들이 모두 입점을 한다면 사실상 지금 서울권 내에 하루 만에 모두 배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영업권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호텔과 지금 트럭 터미널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게 된다면 서부 T&D가 지금 자산 재평가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총이 상당히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시총 대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저평가의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은 눌리고 있습니다만 보유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지금 저번 주에 추천을 드렸고 지금 한 6% 정도 오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R&D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인 수주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상당히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마진이 30% 이상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가 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나 이런 걸 본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상당히 어떤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시스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시스템 같은 경우 좀 기술적인 그냥 좀 저항선에 눌리면서 소폭 지금 매물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당분간 좀 하방 압력이 좀 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2분기 실적에 또 역시 시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연초에 우려가 지금 지속되었던 뭐 중국이나 유럽 법인들 실적 부진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1분기 실적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이 완화가 된 부분들이 있고 2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 나올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금 친환경차 대응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뭐 이컴프레셔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가시화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0,000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대가 좀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매물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매수 주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해서 가져가자,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종목 한우시스템까지 쭉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균 대리님을 지금 5종목 듣기가 시간이 조금 빠듯한 것 같아서 김치균 대리님 9934번님이 엑토지 소프트 22,500원에 비중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 회사 잠깐 이슈로 보니까 위메이드하고 이제 소송권 가지고 좀 다툼이 있는 사안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관련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주가가 바로 회복, 아까 사신 가격만큼 바로 회복하기 좀 힘들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1분기 실적도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와서 주가 정말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중이 좀 많이 실어 놓으셨는데 만약 혹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주가 상승할 때마다 좀 일부분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22,500원이 조금 이제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줄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자라고 점차적인 비중 축소를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9654번님께서는 KCC 368,000원에 비중 10%,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보람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7%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2.4%포인트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16.8% 정도 감소를 했는데 2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석고보드나 지금 조선용 도료가 13년 이래 처음으로 지금 판가 반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선업종의 지금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KCC 역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매도가 정도는 한 39만 5천 원 정도 바라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9만 5천 원 정도 1차 매도가 한번 보시라라고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26분 24초 지나가서 김치균 대리의 종목은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였고요. 자, 동시호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까요? 코스피 현재 2314.56포인트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320선에서는 좀 이탈이 된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2300선 위에서 15포인트나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2305포인트부터 2324포인트 정도까지 쭉 올라갔고요. 현재도 2314포인트, 오늘 고점 저점의 딱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300선 굳히기에 들어가는가라고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잘 달리고 있다라고 코스피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은 기관이 이끄는 장입니다. 특히나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지금 3,384억 원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팝니다.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653억 원 팔고 개인이 2,684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수급 주체들 한번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락 반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1%대 중반에 낙폭이 좀 보이고요. 네이버도 0.5% 정도의 낙폭이 있고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씩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사실 오늘은 IT주들이 아니라 시크리컬 업종들이 좀 잘 달리고 있는 날입니다. 6위부터 10위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잘 달립니다. 2%대 28만 원대는 살짝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잘 달리고요.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생명 모두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도 13만 원대 안착이 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5.24포인트, 645포인트 지금 좀 턱걸이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644포인트부터 645포인트까지 위아래로 1포인트 정도고 이대로 마감이 되면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흐름까지 살펴봤고 수급 주체도 함께 만나봐야 되겠죠. 수급 주체 보시면 거래소와는 정반대입니다. 기관이 팔고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순매수하는데요. 개인 외국인의 순매수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88억 원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237억 원 각각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319억 원 파는데요.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든 주체가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변동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메디톡스 크진 않지만 소폭시 0.1%에서 0.8%의 하락이 보이고요. CJENM이 그동안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8만원대 후반부터 7만원대까지 쭉 밀려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1,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79,000원 회복하고 있고요. 로엔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미팜도 소폭 하락, SK머티리얼즈, SFA, 바이로메드 모두 소폭씩 상승하고 특히나 바이로메드는 9만원 초반 찍은 뒤에 다시금 9만원 중반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젤도 오늘 0.5% 정도의 낙폭이 보입니다.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오늘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 역사적인 고점 경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의의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주보라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과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선물에 대한 매도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수를 조금 누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장 초반에 어떤 변화 없이 강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많이 보였는데 업종별 순환매 장사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에 지금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많이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유입이 됐었고 코스피가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뭐 기관이 많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연기금 매수 주체가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좀 눈에 좀 많이 두드러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연기금이 지금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의 어떤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중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이고요. 수급만을 좀 상승을 확대하기에는 증시가 좀 변화가 좀 있다. 아무래도 좀 상승폭을 좀 낙폭을 좀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좀 무리가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좋을 수 있는 건 당분간 시크릿 업종들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어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시크릿 업종 오늘 또 돋보인 날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는 231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231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7포인트 이상 상승입니다. 코스닥 역시 644.73포인트 0.33% 상승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5원 10전이 상승했습니다.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1123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마감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에 수익률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얼마만큼 변동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의 삼성전기 저희가 3월 29일에 매수했고요. 현재 18% 상승입니다. 기관 수급 지속과 외국인까지 매수 가담으로 상승이 지속된다. 보유하자라고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박남열 부장의 종목 미래나노텍 7.4% 상승했고요. 매수일은 4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에 50만 개가 공급되고 있고 종가 기준 6,650원 돌파 못하면 50%는 차익 실현하자. 라고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 명동 지점의 이정남 대리 두산 종목이고요. 7.6% 상승했는데 5월 18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매수를 했네요. 자, 회사 실적 턴어라운드와 이격 확대로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자. 조정이 올 때 추가 매수해보자라고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산을 추천해 주셨던 유한타증권 명동 지점의 이정남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산 종목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지주사들의 주가가 계속 좋은 모습 나오면서 같이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다른 지주사들 비해서 조금 시작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최근에까지는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산 내용 좀 살펴드리게 되면 일단 두산이 지주사지만 일단 자체 사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자 부품 사업 쪽에서는 굉장히 좀 놀라운 수준의 수익성 개선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 볼 만하고요. 특히나 좀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쪽으로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체 사업 중에서 또 산업 차량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자체 사업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 이제 종속기업들의 부진이 계속해서 동사의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인프로와 코어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두산 중공업도 최근에는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주잔고 증가하면서 그리고 발전 설비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하반기까지 갈수록 계속해서 실적 개선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최근에 스튜어디시 코드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주 그리고 연기금이 많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매력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동산 같은 경우는 배당증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년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배당 지원을 늘려가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재고 측면에서도 동사가 지주사들 중에서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지금 11만 원을 좀 넘어 있는 상황인데요.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최근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격을 좀 좁히는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기존보다 좀 높여서 14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4만원 그리고 조정 시 추가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일정과 주요 산업별 투자 정보까지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수요일장을 저희는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 한번 대비를 해볼까요? 네, 우선 내일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PMI 제조업 지수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국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PMI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좀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 좀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수출 지표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PMI 제조업 지수도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하거나 혹은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좀 잘 나와주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지수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 좀 조성될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좀 더 비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국제 유가에 좋은 그런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일 장이라든지 혹은 이번 주까지 바라본다면 상당히 좋은 장이 좀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지표들 외에는 지금 기업들의 어떤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라든지 혹은 기업 개별들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입니다.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출 지표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크릿컬 업종들이 특히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크릿컬 업종이라고 한다면 철강이나 화학, 정유 이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 전자, 반도체 부분들 모두 좋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 위주로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서 내일장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이야기해볼까요? 네, 우선 셀트리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달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문제없이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에 어떤 분식회가 있는 게 아니냐, 재고가 지금 줄어들지 않는데 판매는 왜 자꾸 하고 있냐, 이런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글로벌 파마드가 계약을 할 때 재고치를 9개월간 동안은 무조건 보유를 하겠다, 그런 비축치를 만들어놔라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상당히 줄고는 있지 않다. 하지만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고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이슈가 좀 불거져서 주가가 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금 9월 상장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셀트리온 역시도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주가만 좀 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기관 쪽에서는 지금 금융투자가 많은 매도 물량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는 어떤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이라든지 투신 지금 사업펀드가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 역시도 지금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지속적인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좀 MG스테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G스테크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실 내수 비중도 있습니다만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황이 수출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에 좀 같이 좀 몸을 담고 있는 MG스테크이고, 지금 단순히 좀 기술적으로 좀 눌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는 현재가부터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3만원까지 좀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3만원이라고 하는 그 밸류에이션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시황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MG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빅데이터로 관련된 부분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과도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G스테크가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어떤 완성차들과도 좀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수출주가 상당히 좋다. 특히 시크릿과 업종이 지속적으로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LG화학이 지금 기초 소재 단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지금 시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위주는 LG화학 상당히 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의 어떤 실적에서 잠깐 살펴본다면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기초 소재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이상 증가한 거의 7,3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분기에는 조금 1분기가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기저효과가 발생을 해서 QOQ로는 좀 좋지 못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와이어와이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흐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유분 가격대가 지금 상당히 1분기에 많이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판가는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역내에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전망될 예정입니다. 지금 중국의 PVC 설비 원가 경쟁률 모두 하락한 상황이고 높아진 판가로 인해서 확대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상당히 좀 유리한 시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2분기 시황도 상당히 좋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결단의 회사들도 모두 좋기 때문에 LG화학이 2분기 실적도 역시 좀 기대할 수 있겠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여기에 부합하는 수렴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아베스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괜찮게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컨센서스가 사실상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현대제철과 관련된 노이즈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아베스틸의 어떤 경쟁사가 출연을 하면서 특수강 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의 특수강을 상업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세아베스틸의 어떤 MS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에서 지금 2분기에
그 특수강을 상업화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만 2분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분기부터는 상업화가 들어가게 되면서 세아베스트의 좀 매출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현대제철이 지금 좀 판매가 좀 되는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처음에 이렇게 상업화를 시도를 하게 되면 공장 가동률이 모두 100% 올라오는 흐름은 아니고 20%에서 50%까지 올리는 게 보통 2개 분기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세아베스트의 이렇게 매출의 외형에 크게 좀 문제는 안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려가 상당히 좀 과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수출 증대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의 NSK에도 지금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MDS테크, LG화학, 세아베스트까지 4종목 내일 한번 지켜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비가 온다고 하니 날씨 체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내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